제가 지난 시간에 영양제 무조건 꾸준히 열심히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사뭇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양제가 위험하다, 암 위험도를 높인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연구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조성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기 알파토코페롤,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E, 셀레늄, 이렇게 뭐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성분을 조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뜯어보면 굉장히 고용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구하기도 힘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구에서 사용되는 제형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하는 영양제는 무엇인가? 바로 멀티비타민 미네랄이죠. 그러면 멀티비타민 미네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잖아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은 멀티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일일 권장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나한테 딱 맞는 영양제 찾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영양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양제를 나의 니즈에 맞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면역력을 관리하는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이 왜 중요한지 면역 반응 관련해서 설명해 드려 볼 수 있어요. 이 도표에 보시면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고 선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또 적응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각 단계에서 어떠한 영양소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확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면역 반응 각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모든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모자르게 되면 면역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면역 반응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결핍된 상태, 그런 상태를 이르는 말이 있어요. 바로 숨겨진 기아라는 말입니다. 숨겨진 기아라는 말의 정의는 열량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량 영양소의 결핍이 존재하는 상태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통칭해서 미량 영양소라고 부르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쌀, 밀, 감자와 같은 음식을 주식으로 하면서 그 외의 식재료를 사용한 식단의 다양성이 제한돼서 발생합니다. 그 결과 체중은 정상이거나 비만이지만 미량 영양소는 결핍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신체의 기능적인 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억 명이 아연, 철분 등 미량 영양소 결핍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거는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숨겨진 기약, 미량 영양소 결핍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기사는 2017년에 나왔던 기사예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했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한국인에게 5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대요. 5가지는 뭐였냐면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철분 이렇게인데요. 그럼 이 5개만 보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런 자료에 원문이 되는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찾아보면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건 2023년 자료예요. 그나마 최신 자료를 제가 찾아왔어요. 영양소별 영양소 섭취 기준 미만 섭취자의 분율, 그러니까 권장량보다 적게 먹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냐 살펴보니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연,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C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 미네랄 전체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한 3배 정도 되는데 그것 중에서 정말 일부만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가 조사된 건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조사하기가 어려워서 일부만 추출해서 했을 때 결핍이 어느 정도 관찰되는지 살펴보면 결핍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심한 영양소가 비타민 A와 비타민 C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74% 정도가 비타민 A를 권장 섭취량보다도 못 드시고 있는 상태예요. 이쯤에서 권장 섭취량이 무엇인가 알려드릴게요. 같은 말로 일일 권장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영양소 섭취량에 따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과잉이 되고 너무 적게 먹으면 결핍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권장 섭취량이라는 데가 딱 이 지점에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섭취량만큼은 권장 섭취량만큼은 먹어야지 결핍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결핍을 예방하는 게 전체 인구군 대상이 아니라 인구 집단의 약 97에서 98%에 해당하는 사람들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을 먹었을 때 여전히 2, 3%의 인구는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이라는 개념이 또 있고요.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의 이상적인 섭취량 범위예요. 그래서 영양제 조성을 보면 어떤 영양제는 권장 섭취량만큼만 담고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영양제는 과잉인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장 섭취량만큼 담고 있는 영양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거죠. 딱 이를 권장량만큼만 담고 있고 그만큼 먹었을 때 약 2, 3%는 결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지노선의 함량입니다. 그리고 강화된 영양제는 이를 권장량만큼 먹어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 향상이나 그런 걸 위해서는 충분 섭취량이 필요한데 그 권장 섭취량의 몇 배는 먹어야지 충분하다.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 조성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양소별로 권장 섭취량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검색어를 넣으시고요. 찾으시면 되세요. 이 정부문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 중에서 요 아래 있는 거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배포 요 자료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영양소마다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은 이 양 이상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과잉의 우려가 있는 그런 양인데 그 양이 나이에 따라서 영아, 유아, 남자 또 나이에 따라서 여자, 나이에 따라서 임신부, 수유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 영양제 라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영양제를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이유는 라벨 표기가 친절하게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퍼센트 DV라는 요 표현이 있죠. 이 DV가 뭐냐면 데일리 밸류입니다. 데일리 밸류의 약어인데 이게 바로 권장 섭취량이에요. 일일 권장량, 권장 섭취량. 자, 그래서 퍼센트 DV는 일일 권장량에 비해서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주고 있고, 비타민 C를 보면 90mg가 들어갔는데, 미국인 기준으로 일일 권장량이 10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영양소에서 살펴보면 거의 일일 권장량의 100% 이내이거나 거의 그 근접한 수준이에요. 그쵸? 그래서 가장 많이 강화된 게 뭐냐면 판소테닉 애시드 15mg 300%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일일 권장량의 세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배가 많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배 정도 강화했으면 굉장히 그래도 강화된 정도가 낮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일 권장량에 거의 가깝게 조성이 된 굉장히 안전한 영양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내가 그래도 꾸준히 먹고 싶은 영양제를 선택하시고 싶으면 라벨을 보세요. 라벨을 보시고 일일 권장량의 100%에 가깝게 100% 가급적 넘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건 매일매일 사용하셔도 그래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일 권장량의 100%에 준하는 그런 영양제는 안전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으시죠? 그게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는 연구들을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연구는 바로 앞전에 보여드린 그 라벨, 그 영양제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50세 이상의 남자 의사 1,400-600명이었고요. 대규모 이중 눈가림 무작위 위약 대조군 연구로 진행해서 연구 기간은 1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제 먹이면서 11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예요. 그 11년 동안에 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걸 봤던 거죠. 그랬더니 이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복용시켰던 남성에서 전체 암 발생률과 2차 암 발생률 감소가 확인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전체 암으로 봤을 때 위약군에 비해서 멀티비타민 미네랄 그룹에서 약간 한 10% 정도 암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2차 암에서는 2차 암은 이미 암을 겪은 사람들이요. 이미 암 뭐 치료받고 추적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미 암을 알았던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서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복용했을 때 위약군에 비해서 멀티비타민 미네랄 그룹이 대략적으로 한 30% 암을 예방하는 이득이 있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소개해드리는 연구들 직접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밑에 PMID라고 제가 다 올려드리거든요. 모든 논문에 있어서 저널 정보랑 PMID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요거 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검색하시냐면 일단 의학 논문 검색 엔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창에 PUBMED, 펀메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단어를 넣으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창이 뜹니다. PUBMED, 펀메드가 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검색 엔진이 뜹니다. 이게 의학 논문 검색 엔진 펀메드예요. 그러면 이 검색 창 안에 여기다가 제가 알려드린 PMID를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되세요. 써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서치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의학 논문이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의학 논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초록을 읽어보실 수도 있고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는 링크예요. 모든 논문이 읽기가 가능한 게 아니고 무료로 대중에게 개방된 논문들은 공짜로 읽으실 수 있어요. 영어라서 읽기가 좀 불편하시다면은 번역 기능을 바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같은 영양제를 나이 드신 분들께 3년 동안 사용하면서 인지 기능을 봤던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멀티비타민을 복용한 그룹이 인지 기능이 플라시보 위약금보다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볼게요. 암 생존자에서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사용했을 때 모든 원인 사망률과 암 사망률이 어떻게 달라지나를 봤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사용할 때 모든 원인 사망률이 특정 암에서 좋아졌는데 이게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낮추면서 좋아진 결과라고 보고를 했고요. 또 암 사망률에 있어서는 유방암과 피부암에서 이득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연구의 연구 결과가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연구 방법 관련해서. 이 연구는 네 가지의 유명한 멀티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를 얼마나 드셨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영양제를 살펴보면 제가 성분표를 밑에다 이렇게 네 개를 붙였는데 이렇게 두 개는 일일 권장량의 100%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영양제고 이렇게 두 개는 비타민 B군이 좀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비타민 B12번이 1667배나 강화됐고 여기서는 비타민 B12번이 500% 5배나 강화된 이런 거죠. 그럼 사실 이렇게 강화된 영양제를 쓴 거랑 강화되지 않은 영양제를 쓸 때랑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요걸 같이 쓰게 되면서 사실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일일 권장량의 100% 정도 수준에서 조성이 이루어진 영양제만 썼다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대장암 환자에서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먹었을 때 사망률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살펴보았던 연구예요. 2,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총 11년간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연구는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얼마나 자주 드세요? 하고 질문을 한 게 좀 특징적이라면, 다른 연구와 비교했을 때 특징적이라면 특징적이었던 점이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도 일주일에 멀티비타민 미네랄을 몇 알이나 먹는지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분석이 되었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이 곡선이 사망률 커브인데요. 사망률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사망률이 가장 좋았던 구간이 언제냐면 일주일에 영양제를 한 3알에서 5알 먹을 때, 이때가 사망률 이득이 가장 큰 구간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아, 멀티비타민 미네랄이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데 매일 먹는 것보다 뭐 2, 3일에 한 번만 먹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영양제를 열심히 먹는 게 왜 오히려 해로우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따금씩 먹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결핍과 과잉 사이의 균형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먹었을 때 결핍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 먹었을 때는 과잉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이유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은 일일 권장량의 100% 이내로 들어간 영양제라 하더라도 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영양 성분을 어디서 취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에서 취해요. 거기다가 영양제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섭취하는 영양소는 100%가 넘어가게 됩니다. 100%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충분 섭취량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충분 섭취량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영양소는 사실 과잉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그 영양소가 얼마나 빨리 몸에서 제거되는지 그 반감기랑도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특정 영양소가 암생장에 도움을 주는데 그게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암세포가 더 잘 증식하게 되죠. 그런 우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영양소는 비타민 B6번, 9번, 12번이랍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유를 또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영양제가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B1번 기준으로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영양제, 아까 보여드린 일일 권장량의 100% 정도로 조성된 영양제입니다. 사이아민, 비타민 B1번이 비타민 B1번이에요. 이게 1.2mg, 그래서 일일 권장량의 100%만큼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제는 사이아민이 20mg, 1667% 들어있고요. 세 번째 영양제는 사야민이 75mg, 6250% 들어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강화되어 있죠. 그리고 비타민 B1번을 기준으로 나머지 비타민 B군도 비례해서 강화된 이런 패턴을 보여요. 거의 모든 영양제가 이런 식으로 비타민 B1 기준으로 강화의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B군이 왜 이렇게 강화됐느냐, 그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B군은 피로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군이 좀 고함량이 들어갈수록 피로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잘 팔리고 유명해지고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한국에서 유통되는 영양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영양제처럼, 왼쪽 영양제처럼 일일 권장량이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친절하게 표기된 영양제도 있고, 이 영양제처럼 일일 권장량의 100% 정도로 조성이 됐지만 그 퍼센트가 표기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 이런 영양제도 있습니다. 또 홍보물에 비타민과 미네랄별로 몇 퍼센트가 강화되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도식으로 보여주는 이런 영양제도 있어요. 자, 이런 영양제 보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아, 이런 영양제는 일일 권장량의 100% 정도만 포함하는 영양제에다가 비컴플렉스가 추가된 영양제구나 하는 점을 알아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계기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사용하신 용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용도에 이 조성이 맞는가, 그거를 평가해 보시는 거죠. 만약에 영양제를 매일매일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일 권장량의 100% 수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영양제를 진짜 어쩌다 한번 피곤할 때 위주로 먹는다. 그러면 요렇게 같이 조성된 거 드셔도 되세요. 그리고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그냥 요걸 따로 사는 거예요. 일일 권장량의 100% 이내로 들어간 거 따로 사고, 비컴플렉스 따로 사서 필요할 때 내 몸의 니즈에 따라서 골라 먹는 거. 이게 가장 좋기는 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꼭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양제는 사실 필요하기예요. 우리가 식습관을 건강하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인터뷰 진행했던 건데요. 영양제 쓰시기 싫으시면 식습관 건강하게, 식생활 건강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식재료에 따라서 내가 섭취하는 미량 영양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식재료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거, 그게 또 굉장히 쉬운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멀티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일일 권장량 대비 성분 함량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좀 식사 습관이 안 좋아서 영양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일일 권장량만큼만 들어있는 영양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비컴플렉스 관련해서는 피로시에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저는 피로시에만 사용하는 걸 권유드리는 편이고 특히 암 환우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간혹 제 환자분들 중에 암 병력 있으신데 너무 피곤해서 비컴플렉스 써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초단기간만 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나중에 비컴플렉스 관련해서는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제가 나중에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